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경찰 3차 형소법 설명하겠습니다. 형소법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썩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만 나오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은 원할 때 해주는 거니까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맞죠? 1번 지문. 2번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무유부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유 안 되는 기피 신청이에요. 그러면 여기 검사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형사성법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살사 이렇게 했었죠. 4번 형사성법은 집중심의제도를 도입한다 안 한다? 한다. 도입하고 있죠. 맞네요. 2번 갑니다. 1번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도 제1의 공판결전에서 증인신문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고요. 2번 검사는 영상 녹화하는 거죠. 녹음 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영상 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지만 피고는 신청할 수 없다. 왜요? 피고도 할 수 있죠. 당사자 대등주의니까 할 수 있고. 3번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자,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 없다? 있다. 헌법에도. 맞죠? 그 다음에 이 4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법인은 언제 소멸하냐면 청산사무가 종결한 다음에 이게 이제 법인이 파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이 해산 등기가 될 때 소멸하는 거예요. 청산사무가 끝난 다음에 해산 등기까지 해야 법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소송 도중이에요. 그럼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해산 등기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소멸한 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판례가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않은 거로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죠.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회사의 청산 종료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3번 소송행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재정신청은 대리가 되죠. 재고 변상 재정신청 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신청할 때 뭐예요? 1인의 신청은 전원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1인의 취소는 전원의 효력이 없고요. 2번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심만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 취소수 효력이 있다. O야 X야? X. 자, 3번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제가 무효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그래서 소송행위로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4번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어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해도 유효한 정식재판 청구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추안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쉽죠? 자, 4번 피의자 신문. 자, 1번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했어요. 그걸 피신조서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2번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3번 떨어져 앉으라 했어요. 변호인 번호. 떨어져 앉으라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불복할 때 뭐로 해요? 준한 거잖아요. 이게 맨날 한 거죠? 한고가 아닙니다. 이게 3번이 틀렸죠. 이것도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 한 글자 고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기재돼야 돼 안 돼야 돼? 답변이 기재 안 됐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5번 체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피를 뽑으려면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피검사자의 동의. 근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영장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영장은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술 냄새가 풀풀 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바로 옮겼으면 범죄 장소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그래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수사기관은 압수의 방법으로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감정으로도 할 수 있죠. 없다면 틀렸어요. 지금 맞는 거 찾는 거 틀리는 거죠. 아, 틀린.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자, 경찰관이 담당 의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돼 있던 피곤의 혈액, 이미 혈액 채취돼 있는 거야. 이거는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수사기관한테 제출한 거예요. 이건 뭐라 한다? 임의 제출물. 영장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장 없이 했더라도 적법 위법. 적법. 3번 술 냄새가 펄펄 나요. 의병리에서. 그리고 준행범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발생 시각부터 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보면 응급실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의 혈액을 채취할 때 법정대리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동의 필요 없습니다. 피검사자가 바로 하면 돼요. 6번 이거는 지난번 2차에서도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전자정보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 참여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보낼 때부터 찍은 거예요. 어디 부분을 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고기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이미 압수 끝난 거다 안 끝난 거다? 끝난 거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참여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이미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2번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현존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3번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그 이메일을 압수하라고 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메일 걔네 집이 노량진이야. 그럼 노량진에 가서 걔 이메일 컴퓨터를 열어 안 열어? 열어서 이메일을 하는데 이메일이 어디가 있어? 중국에 있는 거야. 서버가. 그러면 이거 갖고 중국 거 가서 몰수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격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 소유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대물적 강제청부로 형소법상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대항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판사권 안 돼요. 딱 하나 빼고는 뭐 증거 보존이 판사잖아요. 판사.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4번. 7번. 벌써 7번이네요. 오늘 일찍 끝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화이팅! 자, 이제 공소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제 축구하다가 한 대 맞아갖고 여기 입술이 터져갖고 지금 약간 발음이 원래 좋은데 그렇죠? 자 1번 나만 웃었네요. 자, 갑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을에게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받았어요. 이것도 늘 한 문제죠. 자, 우리가 공소직이 되면 시효정지효는 공범자한테 미쳐요. 시효정지 효과는 공범자한테 미친데 공범이 되려면 구속요건 위법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지금 얘는 구속요건조차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야. 아니니까 정지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틀렸죠. 2번 모용자가 있고 피모용자가 있어요. 누구만 피고이다? 모용자. 그럼 공소직 효력은 누구만 미쳐? 모용자. 그래서 갑에게만 미친다. OX. O. 그 다음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예비적 특일적 기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적 특일적 기재는 동일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3번. 맞죠? 4번 여러분 공소장은 어떻게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뭘 한다? 반드시 서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 범죄 일람표 내는 건 돼? 안 돼? 안 돼. 전자기록으로 내는 건 공소장으로 보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이 좋겠어요? 1번. 8번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떻게 돼요?
변경 시야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 변경된 죄명 갖고 어디 가서 따져? 공소 제기 시. 변경된 죄명 갖고 어디 가서 따져? 공소 제기 시.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됐고. 그다음에 검사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문 그대로고요. 3번 원래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구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구술. 구술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지. 담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술. 자, 그래서 어떨 때예요?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장에서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이익될 때. 3번 맞아 틀려? 맞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요구는 의무야 재량이야? 공소장 변경 요구. 공소장 변경 허가는 의무, 요구는 재량. 맨날 하지 않나요? 공소장 변경 허가는 뭐? 의무, 요구는 재량.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9번. 그러니까 형소법은 제가 볼 땐 기본서를 한 두세 번 듣군요.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냐면 속성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제가 해놓은 것 중에서 속성 강의는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왜? 형소법은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금방 까먹어요. 절차다 보니까. 휙휙. 신청 직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형법은 이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형소법은 얇게 자주 보는 게 좋아요. 제가 공부를 가르쳐 보면 형소법은 특히 이 속성 강의로 해서 처음에 기본반 들으면 이게 16강 넘어가니까 되게 길거든요. 그다음 놓쳐버려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속성 강의를 자주 듣다 보면 이게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딱 기본반 한번 듣고는 형소법은 속성 강의 들으면서 문제 계속 풀면 금방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형법은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기본반이. 약간 과목이 좀 달라요. 그거 좀만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9번 갑니다. 피해자가 공갈당한 내용을 남동생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이건 전문 증거로 본다 안 본다? 제가 얘기했었죠. 야 이년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했어요. 그 협박 문자는 전문 증거 아니야. 아니야. 맞죠? 근데 협박 당했다는 걸 남동생한테 보낸 메시지는 전문 증거. 그러니까 이거 전문 증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몇 조로 가야 돼? 300 제가 법원법관 거 311조, 수사기관 거 312조, 나머지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313조.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5. 그다음에 탄핵 증거 2번 갑니다.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이야? 강간범이라는 소정보를 얻으면 고추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이라 했죠. 그래서 엄격한 증거는 요하지 않고, 그렇죠? 안으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됐습니다. 다음에 3번 공동정보세 공모는 범죄 사실이죠?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그래서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돼야 된다, 내야 된다, 돼야 된다. 적극적 증거니까. 그 다음에 진술의 임의성. 자, 진술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입니다. 뭐라고? 강간범이란 소는 뭐? 자유로운 증명. 그래서 엄격한 증명으로 한다. O야 X야? X. 4번. 10번. 이것도 맨날 한 거야. 이번 문제가 좀 그렇네요. 자, 1번. 여러분,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하고 영장 없이 맥주컵을 압수했어요. 이 지문은 증거로 쓴다 못 쓴다? 쓴다. 먼저 한 거니까. 그래서 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그다음에 2번. 피의자 신문할 땐 진술권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안 했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비진술 증거엔 압수물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O야 X요? 여러분 위법하게 얻은 증거물은 증거로 써 못 써? 못 써요. 못 쓰는 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실체 진실이 엄청 중요하고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쓴다 못 쓴다? 쓴다.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증거능력이 없어야 원칙이다. 그다음에 4번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 참여 안 시켰어요. 그럼 적법 위법? 위법. 증거로 쓸 수 없다.
답은 몇 번? 3번. 11번. 이제 반 돌아갔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전문 증거에 대해서 요번에 그 전문 법칙이 한 2개 나왔었죠. 그렇죠? 2개. 근데 옛날에는 수사하고 증거가 한 8개씩 막 이렇게 포진했었는데 각 8개씩. 한 7개 이런데 이번에는 한 5개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5개, 증거에서 5개 정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파트별로 하나씩 딱 냈어요. 아주 좋은 추세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번에 형사법 개정안 나올 때도 얘기하지만 상소 이런 거 다 할 필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수사나 증거만 배우면 딱 뭐 경찰 시험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직은 공판을 배워야 되겠지만 경찰, 검찰 굳이 뭐 공판까지 할 필요, 상소도 별로 필요 없는데 그죠?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형사법으로 바뀌면 수사하고 증거만 본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험생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공무원 하나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그것도 맨날 뭐 영어, 국사 공부하다가 지금 안타깝죠. 빨리 붙어서 나가야 돼요. 여기 오래 있으면 또라이 돼요. 그렇죠? 이 노량진 또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꼭 열심히 하라 그러면 많이 하려고 그런다니까. 꼭. 많이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걸 그냥 계속 외우세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러면 다 그 안에서 돌아요. 제가 여기서 18년째 살아남았어요. 그죠? 제가 거짓말했으면 벌써 죽었어요. 자, 1번 구속적부 신문조서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당연히 증거로 쓴다 못 쓴다? 쓴다. 단 311조 15조. 내가 이거 꼭 외우라 했지. 315조. 11조가 아니라. 맨날 나온다 그랬잖아요. 315조.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그렇죠? 자, 검증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성립의 진정은 원래는 누가 해야 되냐? 원 진술자가 해야 돼요. 근데 검증조서는 원 진술자가 없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 작성자. 그거 나왔잖아 또. 작성자의 진술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조사한 자의 법정 진술. 자, 여러분 구두나 서면이냐 이거부터 전문증거 딱 나오면 구두인지 서면인지 확인해라 안 해라? 하라 그랬었죠? 그럼 구두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본을 먼저 찾아라 안 찾아라? 그리고 전문을 찾고 어떤 거 쓴다? 원본. 얘 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 죽여야 돼.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성에 정황적 부담이 쓴다 못 쓴다? 쓴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원본이 피고인이면 요거 필요 없다 그랬지? 뭐만 있으면 돼? 특신 상황.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구두야 서면이야? 피고인을 조사한 자의 법정 진술이잖아. 근데 누구를 내용으로 해? 피고인의 진술. 그럼 누가 원본이야? 피고인. 그러면 특신 상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딱 떨어지잖아요. 딱 나와요, 여러분. 법학은요 수학 공식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법학을 암기 과목이라 하는 놈들이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자, 법을 공부해 보면 그 법을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놈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이따위로 내니까 문제 잘 내야지. 자, 4번. 피의자의 진술 영상 녹화하려면 어떻게 해? 알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참고인을 영상 녹화하려면 어떻게 해? 동의. 맞죠? 1번. 12번. 공동피고인. 아, 나올 게 나왔죠? 제가 공동피고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갑과 을이 공동피고인이면 을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얘기한 건 얘가 내용을 인정해도 얘한테는 쓰고 얘가 내용을 인정해도 갑한테는 쓰면 돼 안 돼? 누가 내용을 줘야 돼?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을이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내용을 부인하면 얘가 내용을 인정해도 써 못 써? 얘한테는 못 써요. 그 다음에 312조 사항 적용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야. 뭐라고? 자, 피고인 각각 공범관계 있는 공동피고인 을에 대해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을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갑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맞네요. 2번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진술이 포함돼 안 돼? 여러분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자의 자백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해서 증거로 써요 못 써요? 쓰죠? 얘가 법정에서 진술한 건 자, 이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건 얘한테 증거로 쓴다 못 쓴다? 쓴다. 맞네요. 3번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에요.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이야 증인이야? 피고인이죠.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이 되죠. 이것도 맨날 하죠. 그 다음에 절도범하고 작물 이거 공범이야 공범이 아니야? 응? 공범이 아니잖아. 한 놈은 절도범이고 하나는 작물범이니까 공범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증인이잖아 증인. 그럼 이걸 이 증인의 자백을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자 봐봐. 갑이 피고인이고 을이 증인이에요. 이 을의 증언을 얘한테 쓰려면 자 법정에서 하면 씁니다. 근데 얘가 이걸 진술서에 기재해 놨어요. 그렇죠? 이걸 쓰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동의하거나 뭐라고? 아니면 얘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됐어요? 부동의에도 쓸 수 있다. O야 X야? 여러분 서류는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지금 진술한 걸 얘한테 쓰려면 이건 전에 들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는 쓰는 길이 딱 두 가지야. 동의를 얻거나 예외에 들어가야 돼. 뭐라고? 그러면 동의는 피고인이 동의해 주거나 아니면 원주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때 써야 되는 거지. 그거 인정 안 하면 쓸 수 없다. 그럼 여기 동의 안 했으니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13번 동의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을 인정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318조 그대로잖아요. 조문. 그 다음에 증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럼 명시한 의사를 했어요. 동의 안 한다고. 그럼 변호인이 동의하면 돼 안 돼? 피고인이 이거 동의 안 해요. 변호인이 없어. 동의하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안 반해? 반해. 틀렸죠. 그다음에 4번.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동의는 포괄적 동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 포괄적 동의. 그래서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방식은 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답은 몇 번이 좋다? 4번. 14번. 아, 제가 오늘 이유 없이 기분이 좋네.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은 날 있잖아요. 어제 공치다가 한 대 맞았는데 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사실 좀 하나 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갖고 자 여러분도 기분 좋은 일이 많길 바래요. 그렇죠?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이게 기죽지 마세요. 수험생활 때 내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게 뭐 시험에 붙을까 떨어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 수 있나 붙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떨어진 다음에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떨어져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붙으면요 다 추억이에요. 절대 떨어졌다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스타벅스에 보세요. 생각 없이 앉아있는 애 많습니다. 그렇죠? 걔보다 우리가 좀 낫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도 꿈이라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 많아요. 바꿔. 그렇죠? 하루는 또 멍 때리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죽지 마시라고. 난 비난한다고 또 뜰지 모르겠네. 자, 4번. 약식 명령은 언제가 기판의 시적범이야? 발령시. 이거 맨날 이거잖아요. 약발.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은 면소 판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다음에 2번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공소기각 판결. 이거 뭐 거의 외우지 않나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공소기각 판결. 판결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럼 답이네 그냥. 3번 기판력의 시초범위 언제야? 사실심 판결 선고시. 그래서 항소한 경우는 언제야? 항소심 판결시. 이거 좋죠.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습사기죄. 이것도 뭐 마지막 날도 했네. 기출문제 풀 때. 약식명령 할 때 중간에 별개의 범죄가 확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판력은 전에 거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나뉘지 않는다. 중간에 동종의 범죄가 확정되면 두 개로 나뉘어 안 나뉘어? 나뉘지만 별개의 범죄가 확정되면 나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동종의 범죄 확정 판결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요거 동종의 범죄가 있으면 나뉜다 안 나뉜다? 나뉜다. 그래서 왜 나뉘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반에서 해결했어야 돼요. 그죠? 자, 15번 1번 1심 판결 당시 소년이어서 부정경 선고된데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어요. 그러면 성년자로 봐야 돼? 소년으로 봐야 돼? 항소심이니까 2심을 기준하니까 뭐로 봐야 돼? 성년자. 그럼 부정경을 유지해야 된다? 깨야 된다? 깨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항소 이유서는 재수자 특칙 적용돼야 안 돼요? 이재상 포복 약국집. 뭐라고? 이재상 포복 약국집. 이 재수자 특칙 되는 두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서 제출하면 간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3번 형사 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이에요? 아유 속겠네. 사후심 쪽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자식들은 참 문제 어렵네요. 그렇죠? 항소심에서 공소명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유죄분에서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항소 이유는 낸 거야 안 낸 거야? 안 낸 거죠. 답은 몇 번이다? 1번. 16번 즉시항고 허용되는 결정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오래간만에 나왔네. 즉시항고 되는 거. 제비 피구 공상 보배 상해집에서 복권 보증인은 배제해라 안 해라? 해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어떻게 돼?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따라하고 시험 직전에 확인한다 안 한다? 이런 두 문자는 꼭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만 따라하지 이걸 미리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시험이 한 6달 남았는데 미리 외운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기본기를 닦으시고 암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암기를 먼저 하지. 그럴 땐 점수가 빨리 늘어요. 안 늘어 그러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90점을 85점 정도 맞고 싶다. 그럼 문제집을 잘 풀면 끝나고 100점 맞고 싶다. 그럼 기본서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본서를 다시 보셔야 돼요. 왜? 그런 분들은 답만 외워갖고 원리가 안 떠올라요. 기본서를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본반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좋고 끝날 때 제일 좋다 이런 강의가 있어요. 기본 강의가. 저도 좀 뻥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판례 들으시고요, 기본서 하시고요, 문제집 푸시고요, 핵심 강의 들으시고요. 네. 그렇게 5과목을 언제 들어요? 자,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 즉시항고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올라가다 기각되는 결정은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상고기각 결정 되죠. 그다음에 돈 내는 거 다 된다 했어요. 비용 부담 결정.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이거 즉시항고 안 되는 거로 유명한 판례니까 리을만 제끼면 되네요. 답은 몇 번이요? 3번. 자, 됐습니다. 자, 17번 보세요. 17번하고 18번이 상소에 관한 건데 제가 딱 좋게 제가 상소는 늘 구속이 나온다, 일반론이 나온다. 일반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꼭 사람들이 막 책 두꺼운 거 보는 사람들이 상소심이 약해요. 저 맨날 그런 질문 받아요. 인터넷에도 맨날 저 씻고요. 상소심을 뭐 샅샅이 안 한다. 샅샅이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어를 샅샅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는 거니까. 안 나오는 시험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강사가 줄여주든가 그걸 못 줄이면 수험생이 줄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아주 잘 냈어요. 제가 왜 이걸 기특하게 생각하냐면 상소권 회복, 일부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 있거든요. 이 상소 일반론에 그거를 합쳐서 딱 두 문제로 줄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잘 냈다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상소권 회복. 자, 상소권 회복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상소 제기와 동시에 한다 했어요. 뭐라고? 그럼 상소장은 어디다 내? 원심. 그래서 보시면 상소권 회복 청구서면은 소송 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된다. O야 X야? 어디다 내야 돼? 원심. 그냥 딱 답 나왔네요. 2번 상소권 회복 청구한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 제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상소는 불가분에 관계 있는 부분에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아, 맞죠? 상소 불가분이라 했어요. 공소기각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은 1번. 18번 일부 상소. 자, 내가 일부 상소가 뭐랬어? 일부만 상소하는 거예요. 그럼 일부 상소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전부 넘어가는 거고, 일부 상소가 되는 건 일부만 넘어가는 거. 그럼 어떤 것만 일부 상소가 된다 그랬어? 나눌 수 있는 거. 가분. 한자로 치면 가분이야. 나눌 수 있는 거. 쉬운 한자에서 제가 써봤어요, 그냥. 그렇죠? 자, 나눌 수 있는 것만 돼.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몰수와 추징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제가 몰수는 형벌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가형이다. 그래서 주형에 붙어가기 때문에 얘는 띄어낼 수가 세 개만 얘다. 유선, 사면. 그래. 그럼 봐봐. 몰수가 안 될 때 추징하는 거잖아. 그럼 추징은 일부 상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일부 상소가 되지 안 된다. 그러면 일부 상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추징의 선고 부분에 하나요 독립상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 한계형이 선고된 경합범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경합범 원래 별개 아니야. 별개인데 한계형이 선고됐어. 징역 2년. 그럼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일부 상소하면 어떻게 돼? 다 넘어가야지. 그래서 상소 불가원의 원칙상 전부 이심된다. OX. 5. 3번 경합범으로 보고 한죄는 유죄, 한죄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가 무죄분만 상고했어요. 그렇죠? 그럼 원래 뭐만 넘어가야 돼? 무죄만. 근데 가보니까 상상경합이야. 그럼 내가 상상경합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부 넘어간다. 그래서 유죄 부분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O야 X야? X. 얘가 답이네. 아, 이것도 맨날 하죠? 뽀삐예요. 뽀삐. 뽀삐 이런 말 기억 안 나? 포괄일죄에서 피고인만이 상고했어요. 이거 맨날 하죠. 뽀삐. 뽀삐 막. 그래. 이거 더 이상 보여드리기가 추하네. 자, 보세요. 포괄일죄에서 피고인만이 상소하면 일부 상소하면 어떻게? 전부 넘어가는데 무죄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심판할 수 없다. 맞네요. 자, 19번. 직결심판 꼭 나오죠? 경찰 시험에서는 직결심판. 검찰 측에서 약식명령.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직결심판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없어? 있고. 그 다음에 직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안 잃는다? 직결심판인데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와서 확정돼요. 직결심판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직결심판에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은 직결심판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O야 X? 응? X죠? 왜? 불이익 변경 금지잖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원래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은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은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근데 상소는 항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상고 적용된다. 항고는 안 된다. 파기환송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소가 아닌데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약심에서 정식 재판, 즉결 심판에서 정식 재판, 재심 청구하는 데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이렇게 했었잖아. 이거 묻는 거잖아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건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 그대로 있다. 생각나세요? 요거잖아 그냥. 자 20번입니다. 재심 나왔죠 재심? 요새 재심이 아주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지난번에 기출문제 할 때도 꼼꼼히 봤는데 자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만 돼요. 뭐라고? 그 다음에 상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됩니다. 면소 판결은 재심의 대상 안 되죠. 제가 외워놨죠. 재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 상소기각 판결 확정,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 세 가지. 면소 판결은 안 돼요. 맞네. 2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한계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 자 이것도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문제를 쫓아다니지 마시라니까. 응? 공부를 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야? 책에 없는 문제를 자꾸 걱정해요. 어떤 걸 해야 돼? 책에 있는 문제를 안 틀려야 된다고. 제 말 잊지 마세요. 그렇죠? 책에 없는 문제를 쫓아가지 마. 자, A죄, B죄가 이게 한계형이 선고된 경합범이야. 그 묶였어 안 묶였어? 근데 여기는 재심 사유가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럼 요거만 재심 개시 결정할 거냐? 어떻게 한다 했어? 전부를 결정하는데 요건 심판 대상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떨 때만 고려해? 양형. 그럼 2번 맞아 틀려.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는데 수개의 범죄를 모두를 심리한다. 틀렸죠. 딱 나오잖아요. 3번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 사면은 면소 판결 사유야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면소 판결 해서는 아니 된다. 4번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돼요. 다시 심판한 후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안 잃는다? 잃는다. 이해 가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징역 2년으로 유죄 확정된 거예요. 근데 재심된 거예요. 재심에서 1년이 확정됐어. 그럼 이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거만 남는 거지.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겠다? 2번. 됐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무난하고 아주 좋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형법, 형소법 문제들이 약간 옛날보다 좀 나아지고 있어요. 특히 형법 같으면 두 문자로 봉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형소법도 보면은 이렇게 암기 옛날에도 뭐 암기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좀 덜해지거든요. 근데 기본수하고 기출 문제만 무난히 푸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나 국사 점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형법, 형소법, 경찰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영어 국사 잘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 국사가 약하신 분들은 형법, 형소법, 경찰학을 일단 뭐 꼭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100점 맞아요. 근데 100점 맞으려고 책을 두껍게 보면 60점 맞아요. 왜? 복습이 안 되거든. 공부할 때는 책만 들어가면 돼요. 서브노트 정도만 들어가도 머릿속에 다 합격합니다. 그렇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